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 강의 제목이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요. 꼭 무슨 어디 대학원 논문 제목 같죠. 이게 자본주의 경제의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요, 낫으로 벼를 베는 거랑 똑같아요. 콤바인이 있는데 콤바인으로 베면은 500배를 벨 수 있어요. 벼는 낫으로 베는 것이야. 그걸 그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낫으로만 배? 콤바인으로 벨 수 있잖아요. 벼는 뭐로, 손으로 심는 것이야. 그게 아니고 이항기로 심을 수가 있어요. 꼭 짐을 지게로 지고 다녀야 되나? 아니에요. 초록으로 싣고 다닐 수 있잖아요. 택배를 꼭 사람이 배달해야 되나? 앞으로 드론이 할 겁니다. 그렇죠? 드론이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스마트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IQ를 알면은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IQ를 가지고 70년을 연구했는데 IQ는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학자들의 노력은 어디로 쏠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드디어 작년에 찾아냈죠. 그릿이라고 하는 거 찾아냈어요. 그릿. 이게 열정과 끈기예요. 열정과 끈기, 이게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 IQ는 인간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보국대 끌려오듯이 나오셨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그런 걸 열정이라고 안 그래요. 그걸 냄비라고 불러. 냄비. 그 냄비에 꿀 타갖고만 그만두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든, 이거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수영 선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열정과 끈기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지지자, 알지자죠. 아는 것은, 여기서 아는 사람 또는 아는 것 이렇게 하면 되면 아는 것. 아는 것은,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것은 불여호지자, 막 같지 않다 그 말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호지자, 불여낙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그게 테니스를 하건 장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건 바둑을 두건 그걸 즐기지 않으면요, 고소가 못 됩니다. 절대로 못 돼요. 그게 노동이 되면은요, 절대로 못 해. 절대로 못 해. 좋아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나에게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열매를 갖다 줄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알면은 좋아하게 되고, 좋으면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 난다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우리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요, 절대 성공 못해요. 서양 우화에 석공 우화가 있습니다. 그 석공, 돌 쪼는 사람 있죠? 중세 어떤 신부님이 돌 쪼는 곳을 지나가다가 한 석공에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석공 대답을, 보면 모르겠어, 당신이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뭐 때문에 그걸 쪼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럼 이놈이 돌을 잘 쪼겠어요? 안 돼.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에이,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돌 쪼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한운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돌을 잘 쪼겠냐고. 안 돼요. 셋째 석공에게 물었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록 돌을 쪼는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세울 새로운 성전의 주춧돌을 다듬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거룩한 일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좋게 돌을 쪼겠냐고.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단순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는 것이냐,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보람이고 가치고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더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더 잘 돼요. 돌을 더 아름답게 쫀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슬라웨시, 인도네시아 섬입니다. 인도네시아 섬에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세레베스 또는 슬라베시라고 그러는데, 슬라베시 섬 사람들이 서커스 단이나 동물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거기에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생긴 조롱박이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조롱박이 있는데 여기를 다 파버리고 여기다 쌀을 집어넣어. 쌀을 집어넣는데 원숭이가 그러면 나무에서 본답니다. 쌀을 집어넣는구나. 그러면 요 조롱박을 이렇게 큰 나무에다 이렇게 칭칭 감아놔. 이게 익으면 굉장히 단단해진답니다. 그리고 야를 파버리고 쌀을 집어넣어. 그리고 묶어놓고 싹 사람이 피하면 원숭이가 들어와. 원숭이가 와서 쌀을 꺼내 먹으려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는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아. 왜 그러겠어요? 넣을 때는 이렇게 넣었는데 쌀을 집으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 원숭이를 사로잡아. 그래서 서커스단이나 동물원에 팔아먹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새끼를 끊고 사로잡혔는데도 주먹을 안 펴고 바가지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 난 절대로 쌀 한 줌 포기 못한다 이거야. 이거. 지금 말이야 전체를 잃어버렸는데 쌀 한 주먹을 안 놓는 거야 이게. 그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내 노후가 지금 보장이 안 된대. 그놈의 고집불통, 고집이 무지무지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 아무 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다른 사람 말을 틀어줘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없으면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네트워크, 이렇게 바이너로 내려가는 네트워크, 이게 자본인데요. 이걸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자본은 개인으로 보면 개인 자본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자본이 되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 단체, 시민 단체 같은 것을 전부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자원봉사 단체와 시민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단체가 없어요. 북한에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건 사회단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사회자본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요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 질이 문제인데요. 퀄리티는 신뢰라고 부릅니다. 신뢰. 네,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요 신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창업주 박한길 회장과 초기 리더들 간의 신뢰였어요. 그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사무실도 없어, 홈페이지도 없어, 간판을 달 돈이 없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붙여놨어. 애터미, 그렇게 애터미 본사. 근데 본사인데 들어가면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 그럼 밖에서를 전부 갖다 내 이렇게. 거기에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돼? 기겁을 해서 도망가 버려. 와, 이거 사기꾼들이네. 그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컸을까 하는 거예요. 상호 신뢰였어요. 신뢰. 다시 말하면 신뢰는 가만히 있는데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 신뢰가 나와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신뢰가 나온다고요. 그 당시 박광일 회장도요, 새빵살이 했어요. 월세 살았어, 월세. 전세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 살았다고. 그런데 수당이 발생하면 자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리더 사업자들에게 먼저 줬어. 그 뭐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응? 배려해 줘. 그러니까 리더 사업자들은 창업주를 믿을 수밖에 없죠. 신뢰했다고. 그래서 초기 사업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저분과 사업을 해서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 창업자의 어려움을 잘 아는데, 잘 알아. 그런데 자기 월세돈보다도 먼저 이 리더 사업자들이 돈 없다고 수당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죠?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내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 이걸 신이라고 그래. 말은 말이지, 파토들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 좌우 맞춰가지고 지 소득 올리려고, 그러면 신뢰가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불신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저 행동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배신. 요 배자는 요 등 돌린다 그 말이 등배자예요. 등배자. 배신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등을 돌리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등을 돌리는 행위. 그런데 배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학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입니다. 특히 4대 비극에는 배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배신에 대해서 해놓은 말이 많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지만, 왜? 믿었다가 도끼에 발등 찍힌 거야. 배신을 한 자는 비참한 상황이 된다. 그런 결국 죽는다. 그랬어요. 배신을 하면은 뭘 때문에 배신했어요? 자기의 눈앞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신한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배신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신자는 직급도 올라가고 소득도 많아져요. 인격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럼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은 안 믿어. 배신했거든. 그렇죠? 그만큼 신뢰는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실 때 저쪽에 하동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원균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300여 척의 전함 다 깨져버리고 거북선 다 침몰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부하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원균 밑에 거의 다 죽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가실 때마다 걸어가는데 점점 뒤에 사람이 많아져.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야. 백성들이 자기 개나리 벗집 메고 식량 가지고 따라와. 그래서 이 사람들아, 내가 가는 곳이 사지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냐 그랬더니 장군을 따라가시면 안 죽을 것 같아서. 장군을 따라가면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흩어졌던 병사들 또 오기 시작해. 그래서 명량 대첩이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대첩. 아무것도 없는데 배 12척 가지고 300척을 격파해버리잖아요. 그 배 12척 울돌목 아시죠? 그런데 배 12척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야, 내가 뒤에서 지휘할 테니 너 앞에 가. 그럼 갈까요? 저쪽에 300척인데 그 뒤에 또 200척이 더 있어 500척이야. 실제로 전투에 참가한 놈 133척.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소용돌이 속을 장군선이 먼저 갔죠, 자기가. 진격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고 가니까, 아니 삼도 추군 통제사가 가는데 그 밑에 장군들이 안 따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척 가지고 300척을 격파합니다. 300척을 격파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학력이 낮고 무슨 사회적 캐리어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배신하면은 그건 인격적으로 죽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믿지를 않아요. 자, 사서삼경 중에 최고봉의 책이 주역입니다. 아시죠? 주역의 제1계는 하늘을 갭니다. 하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은 뭐예요? 천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움직임이에요. 하늘의 움직임.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설명을 해요. 제2계는 땅괴예요. 하늘을 설명해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괴예요.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역이야. 주역 다 읽으셨죠, 이제? 읽으셔서 제1계가 하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의 섭리란 말이야.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게 제1계 중천건이라고 합니다. 하늘계.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 자식이 있단 말이야. 자식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주역이에요. 역이란 말이에요. 그 책 제목은 역입니다. 역은 기차역 아닙니다. 이거 기차역 아니고 바뀔 역자예요. 바뀐다. 주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불러요. 주나라에서 만든 역서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The Book of Change라고 불렀어요. 주역이 Book of Change, 변화에 관한 책이에요. 변화. 인간 만사가, 세상 만사가 어떻게 변화가느냐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주역이에요. 그런데 하늘계를 떡 열면 하늘의 위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시 말하면 자연 섭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쓰고 거기에 공자가 해설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딱 네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역에 하늘계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딱 네 자예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주의 섭리니까 원형 이정, 딱 애터미 사업의 섭리이기도 하다. 그럼 애터미 사업이 우주의 일부지 우주 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이 원형 이정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원형 이정.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원은 봄입니다. 봄. 어떤 원자죠? 봄. 형은 형통한 형자니까 여름. 이는 이로울 이자. 가을에 열매가 맺어. 가을. 겨울에는 그걸 잘 보관해야 돼. 구들정자에서 원형 이정. 다시 말하면 추나추동은 자연의 섭리는 네가 아무리 저항을 하고 싫어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간다. 네 의지로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이건 씨를 뿌리고 옵니다. 또 씨를 뿌리고. 언제? 봄에 씨를 뿌리고. 형은 형통하니까 자라고, 왕성하게 자라고. 이는 이로울이자니까 열매를 맺고.
다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이 오니까 그걸 잘 간수해서 굳게 간수를 해서 다시 씨를 뿌리고, 애터미 사업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 씨를 돌밭에 뿌린다거나 가시밭에 뿌린다거나 단단한 길 위에 뿌리면 이 씨가 싹이 터요, 안 터요? 안 터요, 안 터. 절대로 트지 않아. 그래서 씨가 잘 씨앗이 터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은 이전에 밭갈이를 해야 된다고요. 밭갈이를 해서 땅이 기름지게 되어야 씨를 뿌려도 싹이 잘 트고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고 다음에 잘 간수해서 다시 씨를 뿌린다. 밭갈이를 잘한다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암만 애터미가 좋다고 설명해 봐야 싹이 안 튼다. 그런 말이에요. 싹이 안 터요.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요, 라인이 크지를 않아요. 모든 사회자발의 가장 기초가 신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회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를 쌓아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애터미 사업의 전부입니다.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수사학자들은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저게 전부라는 거예요. 로고스, 저건 논리적 설득이에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스마트해져야 돼.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됐는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엄청 조컬랑 써봐, 그밖에 없다면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되긴 되지, 몇 사람 되는데 잘 커지질 않아요. 로고스, 그런데 저게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그렇죠? 10%. 야, 저건 10%니까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저게 없으면 파토스와 에토스가 없어요. 파토스는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에.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움직여도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움직여야 돼,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그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또 트러스트가 또 나와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설명하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60%예요. 60%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IQ다. 학자들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IQ는 일단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생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1920년부터 21년부터 1990년까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IQ가 인간의 삶과는 관계없다, 이 결론이 다 관계없다. 그럼 뭐냐? 그래서 나온 게 그릇이. 자, 만약에 IQ가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IQ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미국인 IQ가 계속 올라가. 그럼 뭐예요? IQ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이게 지금 지능 검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능 이론입니다. CHC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능이 하나만 있는 걸로 알았더니 이게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지능입니다. 지능 110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8개의 지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그러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멍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잘해. 어떤 분은 체육을 잘해. 체육은 굉장한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농구 이 슛을 언제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 그렇죠? 어떤 분은 또 그림을 잘 그려. 이 그림은 공간 지능이거든요. 공간 지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치고 또 내 수학 잘하는 사람 또 못 봤어.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마디 들으면 10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리크루팅을 해야 돼. 리크루팅을. 그러니까 이 연구에 따르면 이 9가지 요것이 합해져서 이게 되니까 단순히 그 사람 지능이 130이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엄청나게 공평한 거예요. 이 9가지를 다 주지를 않아. 다 주지를 않아.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자기 라인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따라서 재심 압력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학 지능이 발달해서 계산을 잘해. 어떤 사람은 언어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해.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운전을 잘해. 운전을 잘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 이게 합해지면 뭐가 나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심 압력을 하라는 거예요. 재심 압력. 파트너를 부하처럼 부려먹으라 그 말이 아니고 스폰서가 분명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9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질 수 없어. 자기 라인에요 꼭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스폰서를 우습게 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상관없어요. 돼지 클럽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속에 경리기 같은 사람이 있어. 암만 가르쳐줘도 몰라. 그걸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용하라. 왜?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냐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세계에서 4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강점을 다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도 뭔가 세계에서 4개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는 건 누구겠어요? 그게 리더예요. 저 사람은 무슨 강점이 있는가? 운전을 잘한다, 그것도 강점이고,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것도 강점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1시간 전에 나와서 센터 청소하고 환기한다, 강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그런 것들을 리더를 발견해서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호 신뢰가 쌓이고 결국 애터미 사업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